김상태 원장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는 물론 인터넷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웨이트 트레이닝 부작용 증상의 원인과 해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웨이트 트레이닝인데요. 주로 덩치를 키우고 싶은 욕구가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을 때 부작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 20대 초반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과도하게 하다가 굉장히 오랜 기간 고생을 했고요. 당시 각종 검사를 해도 어떤 이상도 나오지 않았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심한 가슴 답답증과 소화장애가 있었고요. 오늘은 이 웨이트 트레이닝의 부작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나아가 이것이 의학적으로 잘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정립이 잘 안 돼 있어서 환자분들이 원인을 잘 모르고 여기저기 전전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첫 번째로 웨이트 트레이닝 부작용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주로 가슴이나 목 부위에서 불편감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가슴 답답한 느낌, 숨이 깊게 안 들어가는 듯한 증상, 목 이물감, 심하면 목이 조이는 듯한 느낌, 그리고 목과 입의 건조감, 구역감, 구역질, 아니면 실제로 밥 먹다가 막 토하기도 하고, 불면증이나 두통, 머리가 멍한 느낌,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있어요. 목이나 입이 건조한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여기가 계속 이물감이 있으면서 침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과도하게 웨이트 트레이닝, 무산소 운동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에요. 그리고 운동을 중지한 후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증상이 발생할까요?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서 발생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웨이트 트레이닝은 무산소성 운동이에요. 무산소성 운동은 쉽게 말하면 고강도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운동을 할 때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숨을 참고 하면서 용을 쓰듯이 힘을 내는 것이 웨이트 트레이닝이고 무산소 운동이죠. 왜 숨을 참아야 할까요? 폭발적인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숨을 쉴 여력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고강도 운동이고 무산소성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고강도 운동, 무산소성 운동을 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나느냐? 숨을 참고 힘을 쓴다는 것은 그 숨을 참기 전에 들이마신 산소가 충분하고 그 산소를 전신에 뿌려주는 그 힘, 심박출력 등의 힘이 좋은 사람이 무산소 운동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이 약하고 심폐기능이 약한 사람은 고강도 무산소성 운동을 하다가 무리가 오기 쉽고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체력 이상으로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 또는 유산소성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고강도 운동만 했을 때 이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과도한 무산소성 운동으로 전신에 산소를 보내줘야 하는 심장에 과부하가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감이 항상 이 부위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런 환자들이 전국에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이 봐요. 복사한 것처럼 똑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은 이것이 웨이트 트레이닝 부작용인지 잘 인지하지 못하세요. 왜냐면 웨이트를 그만두고 몇 달이 지났는데도 이 증상이 계속되니까 원인이 이게 아니었나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더 큰 병인 줄 알고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이상은 나오지 않고 병원에서도 이게 웨이트 트레이닝 후유증이다 라고 진단을 해주거나 해결법을 제시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이러한 증상이 의학적으로 잘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 증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심장에 무리가 가고 과부하가 간 것인데 그것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능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문제들은 원래 검사에서 잘 나오지 않을 뿐더러 특히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추적인 기관인데 상대적으로 이 심장이 힘들어하는 상황, 심장이 과긴장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감지해낼 수 있는 그런 검사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하면 간 수치도 나오고 콩팥 수치도 나오지만 심장은 어지간한 경우에는 다 정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심장이라는 기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분당 70몇 회를 열심히 뛰다가 그것이 멈추면 그냥 멈추고 죽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장의 과긴장을 풀어주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운동치료, 하나는 약물치료입니다.
고강도 운동의 부작용, 무산소성 운동의 부작용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저강도 운동, 유산소 운동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채널에 올려놓은 관절 돌리기 운동을 통해서 긴장을 푸는 운동을 병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런 저강도로 긴장을 풀어주고 심폐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운동을 몇 달 이상 꾸준히 하십시오.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몇 달 했는데 증상이 낫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웨이트를 무리해서 하면 증상이 다시 심해지고 더 오래 걸립니다.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는 이 웨이트 후유증으로 가슴 답답함이나 모기물감, 위장장애가 발생하는데 이때 위장약이나 식도염약을 써도 거의 낫지 않습니다. 만약 그거 먹고 낫는다면 그냥 일반적인 위장장애였거나 역류성 식도염이었겠죠. 그런데 만약 그걸 먹고 낫지 않았다. 이 경우 심장의 긴장을 풀어주고 이완시켜주는 그런 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식의 어떤 과도한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방식인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보십시오. 몇 달 해서 효과가 없다고 실망하실 게 아니고 이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워낙 시행착오를 겪어서 몇 년 이상이 걸렸지만은 결국은 이 원리를 잘 알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아프게 됐는지 원리를 잘 알고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의 차이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몸에서 심장이 하는 역할, 심폐기능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걸 잘 이해하시면 결국 낫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과도한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한 어떤 환자분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잠실의 진료실에서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